인도네시아 구충제 이버맥틴 등 8종 코로나 치료용 긴급 사용 승인. 이 한 장의 기사가 인도네시아가 얼마나 다급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내용을 좀 보면 인도네시아 식약청은 렘데시비르 약물 재창치료제 에볼라, 그래서 WHO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 유효성, 약물에 대한 효능과 부작용이 정말 논란이 많은 치료제입니다. 치료제라 그러기에도 뭐하죠? 중증 치료제. 자, 파빌라비르. 얘 또한 일본의 아비간이에요. 얘도 독감 치료제이지만 이것도 약물 재창출로해서 중요한 건 부작용이 무척 크다. 오셀타미비르. 요것 또한 타미플루입니다. 요것 또한 부작용 논란이 많죠. 결국은 이 세 가지 다 약물 재창출이에요. 이버맥틴. 얘는 구충제입니다. 얼마나 다급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국에서도 이 부분, 그쵸? 논란이 있었죠. 토시리주마브. 얘는 루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악템나. 그래서 중증 치료제로 램시마랑 같이 중증 치료제로도 영국에서 뿐만 아니라 연구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아지트로마이신. 얘는 항생제예요. 항생제. 그리고 덱사메타손 스테로이드 수용제입니다. 중증 치료제로 사이토카인, 하기도로 상기도를 넘어서 하기도로 넘어가게 되면 내 몸의 면역세포가 나를 공격해서 이제 폐 기능이 망가지면서 사이토카인 폭풍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 이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 전에 이제 덱사메타손을 투여를 해서 어쨌든 간에 염증을 제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치료제가 없어요. 이 중에 면역글로불린, 얘가 바로 항체입니다. 여기 토실리주마브, 악탐나 얘도 항체죠. 그런데 이 면역글로불림에 어떤 게 포함될지, 자 이제 여기에 우리 레그담비밥이 들어가겠죠. 바로 항체가 레키노라주가 들어가서 전 세계에서 치료제 승인받은 게 아직 정확하게 정식 승인은 없지만 EC에서 치료받은 유럽 집행위에서 치료제로 선정받은 게 항체 치료제 4개, 그리고 항바이러스제 1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인도네시아에서 얼마나 다급한지 이 한 장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요게 8가지의 밑에 치료제 사용 목록이에요. 그렇죠? 제가 쭉 봤던 부분인데요. 과연 우리의 레키노라주가 아비규환에 있는 이 인도네시아에 얼마나 수출될지 무척 궁금합니다. 승인은 확실성의 영역에 있다고 봐도 되겠죠? 이러한 상황인데요. 그쵸? 당연한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 부분은. 결국 인도네시아에 얼마나 인도네시아의 사람들을 구하러 나갈지 무척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의 활약과 이런 부분들이 기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인도네시아 상황을 좀 보니까 조금 더 보니까 자, 이버맥틴 코리제 사재기가 폭발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사재기가 1000% 가격이 약값이 올랐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이죠. 어떻게 보면 급하다는 부분을 너무나 다급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도네시아 식약청이 의사 감독 아래 투약해야 되고 온라인 거래가 중단되고 있으며 이런 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레키노라주의 활약이 무척 기대가 되고 기다려집니다. 코로나 확진자를 잠깐 보고 갈까요?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먼저 한국부터 한번 보고 갈게요. 한국이 오늘 기준으로 1455명인데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세계 현황을 좀 보게 됐을 때 미국이 77,000명입니다. 지금 보이시죠? 다시 미국이 3만 명대였던 것 같은데요. 77,000명, 8만 명 가까이 증가했거든요. 지금 명실상부하게 지금 이 한 장이 다시 한번 이 글자가 보여주는 게 코로나는 팬데믹에서 엔데믹, 그리고 풍토병으로 간다. 이 부분이 인정돼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우리와 같이 공존할 수밖에 없어요. 왜? 독성은 약해지면서 전파력은 세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부분과 인류는 계속해서 셀트리온의 이 코로나 섹터는 앞으로 캐시카우가 꾸준한 캐시카우가 창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미국의 77,000명 의미하는 바가 큰 것 같대요. 그쵸? 20만 명 이상으로 넘어갔다가 3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가 다시 7만 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그쵸? 영국이 5만 1000명인데요. 2000명 아래로 떨어졌다가 3만 명을 넘어서 다시 5만 명으로 넘어가고 있다. 의미하는 바가 무척 크다고 생각합니다. 인도 38,000, 브라질 45,000, 러시아 25,000, 프랑스 10,000명, 터키 6,000명, 아르헨티나 17,000명이죠. 그리고 인도네시아랑 보고 갈까요? 콜롬비아 17,000명, 그쵸? 이탈리아 2,800명, 스페인 3만 명,
이란 2만 1,000명, 인도네시아 5만 4천 명, 멕시코 1만 2천 명입니다. 결국은 이제 풍토병으로 인정이 되고 결국 인류와 공존을 하고 전 세계의 비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되겠죠. 밀려드는 환자에 나가겠다는 간호사 줄 섰다. 의료 체계도 위기. 결국 의료진이 간호사들이 더는 못 버틴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정말 한국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죠. 빨리 레키노라주의 투여 범위가 확대가 돼서 환자들을 우리나라 국민들을 구해야 되는데, 자, 같이 한번 먼저 내용을 보겠습니다. 세계는 다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감당하기 벅찬 업무 때문에 결국 그만두겠다는 간호사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성화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 A씨는 매일 땀에 젖습니다. 목을 입고 2-3시간씩 들어가서 병실 청소까지 다 간호사들이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 일부 환자들은 뜨거운 물 달라, 과일 깎게 칼 가지고 와라, 이런 무례한 요구까지. 최근 밀려드는 확진자 때문에 업무가 많아지자 결국 버티지 못하고 떠나겠다는 간호사가 많아졌습니다. 코로나19 관련된 거점 전담병원이나 지역 전담병원에서는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같아요.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고 확진 환자가 입원하는 일이 다시 이제 늘어나면서 생기는 현상이죠. 게다가 최근 정부는 코로나 파견 간호사는 6개월까지만 일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한동안 확진자가 줄어들자 인력을 줄인 겁니다. 숙련된 인력 1명이 절실한데 익숙해질만 하면 현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새로운 간호사를 교육시켜야 합니다. 현장의 혼란과 인력 부족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인력이 다들 부족하다고는 하는데, 이게 서울에서 뭐 6개월 이상 일했거나 하면 명확한 이유 없이 그냥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일을 하고 싶은 상황인데도 일을 못하고 있어요. 정부가 대규모 4차 유행을 코앞에 두고도 예측하지 못한 겁니다. 환자가 줄면 병상을 줄여라, 다시 병상을 늘려라, 그러면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되게 많아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인력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병상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수도권 생활치료센터의 가동률은 66%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달 말까지 3천여 병상을 더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처럼 하루 1,000명씩 입소해야 한다고 가정하면 일주일 만에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JTBC의 뉴스란에 나왔던 부분이고요. 엄중식 교수님도 나오시네요. 그리고 이 제도상에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참 많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확진자가 급증해서 생활치료센터까지 부족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레키노라의 투여 범위나 확대가 필요할 수 있겠죠. 이런 확진자의 급증 속에서. 그래서 우리 예전에 주주님, 우리 권통용 주주님께서 지금 청원 자료를 남겨주셨거든요. 항체 치료제를 방역 수준으로 권장하여 백신과 치료제로 K방역의 우수함을 검증해 주세요. 그래서 레키노라에 대한 투여 범위가 확대가 돼서 누구든지 원하면 처방받도록 해야 합니다. 초기에 생활치료시설에서 누구든지 원하면 처방받도록 해야 됩니다. 처방 범위를 전 확진자, 경증으로 확대가 돼야 될 수 있는 필요가 있겠죠. 식약처 방대부는 우물쭈물할 때가 결코 아니죠. 정부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결단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래서 청원 동의가 4,100명이에요. 2만 명이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알려드렸는데 7월 10일 날 청원이 시작됐으니까 이제 마감이 8월 11일이에요. 제가 댓글로 고정을 시켜놓을 테니까요.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좀 걱정되시고 확진이 되시면 지금 당장 걱정하시는 분도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이 가장 첫 번째이겠죠. 그래서 이거 고정할 테니까 청원 주의에 부탁드리고요. 아직 안 하신 분들 있으면 제가 많이 남겨놓을 테니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MBN에서 매일경제죠. 국산 항체치료제 G 실험에서 델타 변이의 효능을 확인했다는 그런 부분이 언급되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 업체인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 레키노나주가 쥐 실험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효능 확인에 들어갑니다. 방역당국은 동물 실험 결과 폐 조직에서 바이러스가 줄어드는 걸 확인했고 투여 뒤 엿새째부터는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델타 변이가 곧 전체 유행을 주도할 것으로 보고 상대적으로 위중증이 적은 젊은 층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제가 아까 오후에 천은미 교수님 관련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요. 제 청취자분이 그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이 댓글이 좀 내용을 보고 정말 코로나가 다른 사람들 같지 않고 이제 우리 바로 앞에 내가 언제든지 바로 감염될 수도 있고 좀 마음이 조금 그랬습니다. 이렇게 미루다가 제 지인의 오빠가 이번 이틀 만에 가셨네요. 다른 사람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투여 범위가 확대가 돼서 지금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비단 우리 주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내 주위 지인들, 그리고 내 가족들, 그쵸? 다 병원에 확진이 되고 나면 레키노라를 투여받아서 꼭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청원 꼭 동의해 주시고요. 알려주시고요. 우리 주주님께서 레키노라를 투여하고 퇴원 예정이라고 하시는데 뭐 유효성과 안정성 더 이상 뭐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이제 이미 임상에서나 다른 부분들에서 다 이미 검증이 끝났지만 자료를 직접 또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서 레키노라주를 맞고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감사의 기도님이세요. 레키노라 투여 후 퇴원 예정입니다. 저는 7월 9일 인천의료원 입원 후 7월 10일에 레키노라주를 투여받게 되었는데 투여 당시 미각이 잘 느껴지지 않고 근육통, 인후통, 발열이 있었습니다. 7월 11일에서 12일, 3, 4일 정도 지났죠. 2, 3일 정도 지났죠. 코로나 확진을 받고 발열과 오한이 계속되어 있었는데 레키노라주 투여 하루 뒤부터는 발열과 오한이 없어졌습니다. 하루 뒤에 바로 발열과 오한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혈관에 직방으로 정맥에 때려버리니까 정말 효능이 바로 올 수가 있겠죠. 더불어 미각도 정상적으로 느껴져서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양옆에 병상의 환자분 할아버님과 30대 총각분도 레키노라주를 맞고 통상 하루나 이틀 뒤에 증세가 많이 호전되어 보이셨습니다. 7월 13일부터 현재 7월 13일부터는 기침도 많이 사라지고 목 부은 곳도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그 전에는 통증이 심해서 침 삼키는 것이 많이 불편하였는데 레키노라 투여 후 3, 4일부터는 목도 아프지 않고 일상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컨디션도 많이 좋아지고 의사 선생님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거의 사라지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토요일에 투여받았던 같은 병실의 30대 총각분, 할아버님, 저까지 3명 모두 이번 주 내로 퇴원 예정이고 모두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감사하고 다행인 건 조기에 레키노라주를 투여받을 수 있어서 금방 치료가 되어 추후에 후유증에 대한 걱정이 많이 덜어진 것 같습니다. 댓글로 같이 걱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퇴원 후에도 건강히 잘 지내겠습니다. 이렇게 레키노라의 유효성은 타의 추정을 불허하죠. 그쵸? 이스라엘 총리, 화이자 백신, 델타 변이 효능 현저히 떨어져. 델타 변이는 백신만으로는 해결 안 돼. 밑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문제는 신규 확진자의 절반 이상, 중증 환자의 60%가량이 이미 2회차까지 접종을 마친 돌파 감염자로 확인됐다는 점이다. 백신 접종은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며 바이러스로부터 완전한 방어막이 되지 못한다는 뜻이다. 결국 치료제의 시대는 도래할 수밖에 없고 분명히 여기서 우리 레키노라의 시간은 반드시 다가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레키노라 동물 실험 결과 이것까지 아세요? 셀트 사랑해 군님께서 좋은 자료를 남겨주셨는데요. 같이 한번 귀에 꽂히게 남기셨거든요. 같이 한번 볼게요. 감마 베테형 변이 실험지 55마리 실험 결과 레키노라 투입군은 100% 생존, 미투입군은 생존율 0%, 인도발 델타 변이 실험지 49마리 실험 결과 레키노라 투입군 100% 생존, 미투입군 생존율 0%. 이것이 팩트입니다. 레키노라 투여군은 100% 생존하였고 대주군은 100% 사망입니다. 현재 초급 중인 스치면 걸린다는 람다 변이에도 효과가 있다니 전 세계 모든 변이에 효능이 있습니다. 이제 없어서 못 팔리만 남았습니다. 주가 조작법 때문에 주가는 사람을 힘들게 하지만 크게 갈 것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주가 움직임 짜증나지만 셀트리온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날을 기다려봅니다.
질병청아 렘데시비르 종물 실험하고 결과 좀 알려줘라.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셀트리온 홈페이지의 보도자료를 보게 되면요. 델타 변이 동물 시험서 중화능을 임상적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 남미서 확산 중에 람다 변이 중화능 결과도 확보했다. 다양한 치료 옵션 제공 위에 흡입형 레큐노라 6월부터 임상일상 호주에서 개시. 이상에서 유효성 확인할 것. 자, 코로나 치료제인데요. 케미칼 약품도 아니에요. 케미칼 약품 부작용 논란이 많이 있죠. 변이에 대한 대응 능력, 그렇죠? 그리고 가격에 대한 부분도 필요할 것이며 여러 가지 극복해야 될 부분도 케미칼도 많이 있죠. 그런데 바이오 약품이에요. 코로나 치료제가 바이오 약품인데 정맥도 아니에요. 피하도 아니에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흡입형이다. 이거를 셀트리온이 흡입형 치료제로서 개발에 성공한다면 어떠한 경쟁력을 가지게 될까요? 코로나 치료제 섹터에서. 게임 셋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앞으로 차분하게 한번 지켜보자고요. 레키노라의 변이 대응력 및 확장성. 그날까지 2018님께서 자료를 남겨주셨는데요. 흡입형에 대해서 자료를 남겨주셨어요. 미국 이날론 바이오파마와 흡입형 레키노라 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지난 6월 이미 호주 연구윤리위원회에 임상 1상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였고 임상 2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날론 홈페이지에 보면 파이프라인 4개가 있는데 그 파이프라인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자료를 남겨주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그중 첫 번째. 그래서 개발 단계 전임상, 임상 1상, 2상, 3상 중에서 이 단계에 있는데 자, 흡입형 레키노라. 앞으로 사람이 아픈 이유가 세균에 감염돼서 아픈 이유가 있죠. 이 세균이라 함은 박테리아, 그리고 바이러스, 곰팡이가 있습니다. 그쵸? 이 코로나 치료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끊임없이 셀트리온의 앞으로 지속적인 캐시카우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다 포함하셔야겠죠? 이 바이러스, 세균에 감염돼서 아픈 이 부분 또한 앞으로 셀트리온은 끊임없이 지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죠. 또 하나, 호르몬과 효소가 과다 분비가 되면 병이 되죠. 잘못하면 자가 면역 질환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내 몸의 면역세포가 나를 공격해서 병이 되는, 잘못하면 암이 되고 알러지가 되고 루푸스가 되고 천식이 되고 하는 거죠. 이걸 블로킹해서 막아버리는 게 항체죠. 그쵸? 이 항체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된다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큰 흐름에서, 큰 그림에서 본다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아무리 누르려고 해도, 가리려고 해도 대세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대세라는 건 말이죠. 제가 이 대세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첫 번째 이유, 전 세계 GDP 70%에 차지하는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의 고령화, 시대의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소비를 줄여도 병원비는 늘어나도 줄일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기 때문이죠. 같이 고령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재정 적자. 이 고령화 재정 적자는 바로 바이오 시밀러의 시장에 폭발적인 성장을 나타나게 됩니다. 자, 기사로 같이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친 바이오 시밀러 정책에 국내 기업 활약 기대. 45일 내 전문의약품 약가 인하 조치 발표. 국내 기업들 탄력적으로 전략 수립해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자국 내 의약품 가격을 낮추기 위해 경쟁을 부추기는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이번 경제의 경쟁 촉진에 관한 행정명령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했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10여 개 연방정부 기관이 전문의약품 약가, 노동시장, 교통 등에 대한 반경쟁적 관행을 개선하고 단속하는 내용의 72개의 세부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헬스케어 및 제약 바이오 분야와 관련해서는 전문의약품, 보청기, 병원, 보험 등 4개의 분야에 대한 세부 계획이 담겼다. 이 같은 미국 정부의 약과 관련 조치들은 국내 바이오시밀러 미국 수출 확대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바이오페 오규환 전무는 바이든 정부의 이번 행정명령은 바이오시밀러 사용을 확대하겠다는 정확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기존 국내 바이오시밀러의 수출에 더해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환경이 조성된 만큼 국내 기업들에게는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 국내 기업들이 미국 정부가 향후 발표할 약가이나 조치들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현지 마케팅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출시 시기에 대한 가격에 대한 고려 등을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 중요한 건 바이오시밀러, 전 세계 인구의 고령화, 재정 적자 같이 가죠? 그러면 바이오시밀러는 확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죠. 독자적으로. 그쵸? 여기서 가장 전 세계에서 바이오시밀러 세계 최고의 원가 경쟁력, 그쵸? 항체 또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커지는데 독점적인 경쟁력, 남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경제적 패자, 그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는 한 장기 보유한다. 훌륭한 회사가 항상 좋은 주식이 아니라 저평가될 때 좋은 주식이 된다. 그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는 한 장기 보유한다. 이 시대의 대세이자 패러다임이죠. 여기에 첫 번째 주자가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미국 시장의 바이오시밀러 확대, 유럽 시장의 바이오시밀러 확대는 이미 검증이 됐죠. 이거는 사실 바이든이든 누가 되든 사실 전 세계 재정 적자는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패러다임입니다. 제약 바이오 산업 성장은 시대적 흐름이죠.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항체 3개를 가지고 지금 성장해 왔죠. 램시마 SC의 올해부터 폭발적인 성장, 유플라이마, 알고 계시죠? 퍼스트 무버입니다. 2030년까지 매년 1개씩 시장 규모 7조에서 20조 이상, 대부분 퍼스트 무버. 이거 하나만 갖고도 사실 게임 끝납니다. 장기 투자의 명분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램시마 SC가 내년에 미국의 신약으로 출시될 계획을 가지고 있죠. 유플라이마와 램시마 SC의 경쟁력을 잠깐 확인하고 갈까요? 그럼 유플라이마를 먼저 볼까요? 미국 시장 20조, 유럽 시장 4.5조이죠. 유럽 시장의 정복을 시작하였습니다. 유럽 시장 기준 고농도 1개, 오리지널, 에피에 휴미라, 그리고 저농도 바이오시밀러 5개가 있습니다. 처방량 기준 6대4, 매출액 기준 9대1입니다. 결국 고농도가 다 장악을 했죠. 이 10%가 바이오시밀러 저농도가 나눠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플라임의 경쟁력은 어떻죠? 고농도이죠. 퍼스트 무버로 고농도로 출시가 됩니다. 그런데 가격은 저농도 근처에서 이제 나가서 경쟁력을 출시하겠죠. 그런데 고농도이면서 저농도 가격으로 출시가 된다. 그러면 저농도를 쓸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고농도 있는데, 그리고 고농도이면서 저농도 가격 근방에 있다. 가격 경쟁력에서 오리지널이 이길 수 있을까요? 결국 유플라이마의 유럽 점령은 진행되고 앞으로 유럽을 점령을 해 나가겠죠. 이미 램시마에서 증명을 했듯이. 또한 제품 경쟁력은 어떤가요? 구연산염을 제거해서 통증을 줄였죠. 그리고 바늘 크기 또한 줄였기 때문에 제품 경쟁력 또한 탁월합니다.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원가 경쟁력, 가격 경쟁력, 제품 경쟁력에서는 전 세계에서 타의 추종을 초월한다는 부분이죠. 이게 바로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남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독점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 동행이 가능하다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램시마 SC를 볼까요? 램시마 SC, 레미케이드. 얘는 정맥밖에 없어요. 피하 주사 제형밖에 없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미국에서 신약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성장이 기대가 된다는 거죠. 그쵸? 차분하게 결과를 지켜보면 되겠죠. 또 하나, 바로 휴미라와 엠브럴. 얘는 피하밖에 없어요. SC밖에. 그래서 결국은 이 둘 간의 교차 투여밖에 안 됐습니다. 왜? 항체를 계속 투여를 받게 되면 내성이 생기죠. 그래서 둘 간의 교차 투여밖에 안 됐는데 램시마 SC가 출시가 되면서 이 둘 간의 교차 투여가 가능해진 겁니다. 여기서까지 안 되면 결국은 2차, 3차로 넘어가게 됐죠. 여기에 스텔라라 그리고 오렌시아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스텔라라, 우리가 또 앞으로 준비 중에 있는 바이오시밀러죠.
자가면역 질환 시장 50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휴미라, 엠브럴, 레미케이드로 대표될 수가 있겠죠. 자가면역 시장 자체로 전세계 인구의 고령화, 환경 오염, 그리고 식생활의 서구화로 인해서 이 시장 또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계 자가면역 시장의 강자인 셀트리온, 이 중에 몇 프로의 점유율을 뺏어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앞으로 셀트리온과 같이 항해해 나가면서 끊임없이 확인해 나가면서 앞으로 동행할 그 이유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바이오 신약을 탄생시켰습니다. 레키노라를 필두로 앞으로 계속 신약에 도전되어질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장기 동행하기 부족합니까? 앞으로 신약에 대해서도 SC제형과 ADC를 기초로 해서 계속 투자가 집행될 것이며 항체화 기준으로 끊임없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전세계 직팡망, 그 어느 누가 감히 대한민국에서 도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셀트리온이니까 하는 겁니다. 영업이익률로 직결이 되겠죠. 부가가치의 또 하나의 성장 기회이자 도전 기회입니다. 공매도가 꽤나 긴 시간 동안 누르고 있어서 못 갈 것처럼 보이지만 지난 10년 동안 계속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회사 가치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어떻게 계속 누를 수 있겠습니까? 그랬다면 셀트리온이 지금까지 성장하지 못했겠죠. 아니, 전 세계 자본주의 시장에서 제가 아는 한 회사 가치가 성장하는데 주가가 큰 그림에서 가지 못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용돈이나 여윳돈, 현금이 생기면 모아갑니다. 그것이 한 주가 됐건 두 주가 됐건 10주가 됐건 100주이건 지금은 모아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주가가 안 올라가면 오케이, 또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네. 제 눈에는, 제 시야에는 현재 주식, 채권, 부동산, 원자재, 암호화폐 모든 투자재생 중 셀트리온의 본래 가치 대비 가장 싸 보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리 훌륭한 투자 대상이라도 싸 보이는 게 제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공매도 너희들 덕분에 이 훌륭한 회사가, 이 최고의 회사가 이 최고의 투자 대상을 또 모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가 응축되면 결국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주가는 명백한 허수인 것을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지쳐서 나가 떨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다들 아시죠? 그래서 항상 지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단 여윳자금으로, 모든 투자는 여윳자금으로. 힘내시고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